이 사건은 2011년 10월 22일 서울 금천경찰서로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서 시작됩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던 누나 부부가 보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며 남동생이 신고한 상황이었죠. 보통 여행 갔다 오면은 기본 2박 3일, 3박 4일인데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누나랑 얼마나 연락이 안 됐던 건가요? 누나 부부가 이사를 앞두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던 상황이라 남동생이 부동산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전화통화는 안 된다고 해서 문자로만 했다고 했고요. 근데 신고 6일 전부터는 아예 문자에 답이 없었다고 했던 겁니다. 보름 내내 연락이 안 됐던 거는 아니고. 근데 6일도 꽤 긴데요. 그렇죠. 네, 6일 동안 문자도 안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전부터 전화는 안 하고 문자만 했다는 게 불안합니다. 지금부터 누나가 보낸 문자를 볼 텐데요. 누나 부부가 여행을 떠난다고 한 날 보내온 문자입니다. 막내야, 누나랑 형이랑 제주도에 갈 거야. 서로 그동안 소홀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다 풀고 올게. 스트레스 쌓인 게 많으니까 풀러 가니까 그렇게 알고. 혹시 주인 언니가 집세 얘기하면 금요일에 온다고 해. 그럼 진짜로 금요일에 보자. 누나 폰 안 돼도 그리 알고. 뭐야? 누나 폰 안 돼도 그리 알고 이건 연락해도 안 될 거야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문자만 봤을 때는 누나 부부 사이에 불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남동생도 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부부가 돈 때문에 자주 다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혼이었는데 서로 재혼이라 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랬구나. 재혼이었구나. 그러면 이후엔 뭐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누나 부부가 차일피일 돌아올 날을 자꾸만 미룹니다. 아, 막내야, 누나하고 형이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심하게 나서 지금 둘 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틀 정도 치료받아야 한대. 그래서 일요일에 올라가야 할 것 같다. 이사 갈 집에다간 일요일 저녁에 잔금 치르기로 다시 시간 조정했어. 그럼 통화 안 돼도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 말고 일요일엔 진짜로 보자. 이미 표도 예약해놨어. 아, 배탈이 갑자기 났다고? 배탈이 났는데 이틀을 누워 있어야 된다는 또 건데. 연락이 온 아, 또 거예요? 있어? 또 왔네. 막내야, 비행기 표가 취소됐다. 조금 더 있다가 가야 할 것 같아. 그리 알고 다시 연락할게. 밥 잘 챙겨 먹고. 비행기도 갑자기 취소됐다고? 비행기 표가 취소했어도 아니고 취소가 됐다. 야, 근데 이게 뭔가 계속 미루는 느낌이거든요. 집세 내기로 한 것도 이사 갈 집 잔금 치르는 것도 다 미룬 거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아, 근데 이쯤 되니까 이 누나 부부가 진짜로 제주도에 간 건 맞을까요? 당시 수사팀도 그것부터 확인을 해보는데 누나 전화기는 집에 있었고 신용카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제한 걸로 확인됩니다. 누나 전화기가 집에 있었다고요? 그래. 가지도 않았던 거네. 신용카드는 생각지도 못한 데서 쓰이고. 제주도에서 결제한 내역은 단 한 건도 없을 거예요. 이게 뭐야 또? 동생한텐 여행을 떠난다고 문자를 보낸 날 대구 모텔과 식당에서 누나 카드를 쓴 게 나옵니다.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제주도에는 아예 가지도 않은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문자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고.
그럼 동성한테는 거짓말을 하면서 부부가 지방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나 전화기는 왜 집에 있지? 이렇게 되면 6일까지 누나가 동생한테 문자를 보내고 집에 전화기를 두고 다시 나간 거라는 건가요? 근데 왜냐고? 그러면 누나 부부가 돈 때문에 같이 도피하고 있는 걸까요? 둘 다 연락이 끊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카드 사용 내역이 좀 수상한 겁니다. 내역이 수상해요? 아까 여행 간다고 한 날에는 대구 모텔이랑 식당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카드를 어디에 썼길래 지금 좀 수상하다는 겁니까? 유흥업소에서 쓴 게 확인이 됩니다. 단란주점, 마사지업소 이런 곳을 돌아다녔고요. 갑자기 유흥업소가 나오네. 부부가 그런데 갈 리가 없잖아요. 아, 당연히 없죠. 누군가가 이 부부를 납치를 했거나 아니면 훔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누가 대체 거기서 카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수사팀이 바로 그 카드가 결제된 유흥업소들을 돌아다녔는데 웬 40대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와서 카드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요? 그것도 한 명이요? 이게 뭐야 또? 카드 쓴 사람 40대 남성이 누군지 확인이 됐나요? 혹시나 싶어서 수사팀이 부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을 못 봤냐고 물어봤는데 업주들이 하나같이 사진 속 남자를 가리키면서 남자 혼자 가게에 왔었다는 진술을 합니다. 남편 혼자. 남편이네. 그럼 남편이 아내 카드를 들고 혼자서 지방을 다니면서 유흥업소를 돌아다니고 쓰고 있다. 설마 남편이 아내한테 무슨 짓을 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 유흥업소에서 남편에 대한 아주 묘한 얘기를 합니다. 묘한 얘기? 아유, 말도 마요. 그 젊은 오빠가 진짜 안 된 사람이야. 아니, 우리 아가씨들이 그 오빠 불쌍하다고 다들 질질 짰다니까요. 아주 양주를 엄청 퍼마시고는 얼마나 슬프게 울어대는지. 와이프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잖아요. 그날에 화장해서 바다에 다 뿌렸대. 위패 같은 것도 모시고 왔다고 하더라고. 너무 젊은 오빠가 어쩌다가 참. 근데 그 오빠는 왜 찾아요? 야, 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내한테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유흥업소를 왜 와? 아니 교통사고가 났으면 그 아내 가족한테는 무조건 알렸어야죠. 맞아. 근데 아무리 남편이어도 혼자 그냥 화장을 해버렸다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가족한테 알리지도 않고 화장까지 해버렸다고? 아니 이게 술집 가서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가족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고 남동생은 심지어 실종 신고까지 했는데 이거 너무 이상한 거죠, 이거는. 일단 아내 전화기를 집에 갖다 놓은 것도 이렇게 된 이상 남편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남동생한테 보낸 문자도 다 누나 인척 남편이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그럴 수 있겠어. 일단은 빨리 남편부터 찾아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수사팀도 남편의 행방부터 쫓습니다. 남편의 통신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이전에는 통화한 기록이 전혀 없다가 부부가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거짓 문자를 보냈을 무렵부터 남편이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한 명 나왔는데 대구에 사는 20대 남성으로 확인됩니다. 20대 남성이요? 남편은 40대인데?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요. 최근 들어 알게 된 사람에다가
하필 그 시점부터 또 연락을 했다는 게 공범인가요? 아,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 수사팀이 20대 남성을 만나 뵀겠죠? 네, 바로 만납니다. 20대 남성한테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서로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었더니 절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라고 했답니다. 절에서요? 아니 전개가 지금 갑자기 좀 너무 이상한데, 황당하게 전개가? 흘려가는데 이 20대 남성이 사법고시를 앞두고 절에 공부를 하러 들어갔는데 법당에서 우연히 만난 어떤 남자가 자신도 법조인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건네더랍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언젠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남자가 전화번호를 교환하자고 했고요. 이후에 안부 전화가 와서 연락을 몇 번 주고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조인이라. 남편이 변호사가 맞긴 맞는 거예요? 부부의 실종 신고를 한 남동생도 비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매형이 명문대 법학과를 나온 잘 나가는 법조인 집안이어서 시댁도 서울 서초구에 있다고 했고요. 서로 재혼인데다가 집안도 차이가 나다 보니 결혼식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한 상태였지만 나중에 시댁 어르신들이 강남에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약속도 했었다고 합니다. 법조인 집안이었다고? 근데 또 정작 남동생은 매형이 변호사인 거는 몰랐던 눈치인 것 같고 법학과 졸업한 것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냥 믿어도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의 행방을 추적하던 형사들이 남편의 가족들을 찾아가 확인을 하는데 놀랍게도 시댁이 서초구가 아닌 지방이었다고 합니다. 법조인은 고사하고 홀어머니 한 분만 계셨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아들과 연락이 끊긴 지도 만난 지도 꽤 오래된 상황인데다 아들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습니다. 사기꾼이네. 싹 다 거짓말이었네. 싹 다 거짓말이었어.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그러고 그 친정 식구들한테도 거짓말 한 거네요. 거짓말에 들키어서 지금 이 사달이 난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또 설마 또 거짓말 때문에 아내를 어떻게 했겠어요? 그쵸. 거짓말 들켰으면 헤어지면 되죠. 이혼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탐문한 진술들을 놓고 남편이 아내를 살해 후 도주 중인 걸로 추정합니다. 유흥업소에서 들었던 얘기와 절에서 만난 20대 남성의 얘기에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떠올린 거죠. 뭐지? 교통사고? 어떤 뭐 절이라고 했던 거. 거짓말 투성이라서 뭘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그 형사님은 뭘 떠올리신 거예요? 바로 위패입니다. 남편이 절에 간 목적이 위패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20대 남성에게 절의 위치를 알아냈는데 경주에 있는 절이었다고 했습니다. 곧장 절에 가서 주지 스님을 만났더니 그 남편을 기억하더랍니다. 종종 절에 왔던 사람인데 최근에 자기 아내가 사고로 죽었다며 위패를 모시고 갔다고 했답니다. 실제로 법당에 아내 이름이 새겨진 나무 위패가 모셔져 있었고요. 이거 완전 소름인데? 본인이 그 짓하고 본인이 위패 세우고 아 정말 이거 너무 이상한 얘기인 것 같아. 위패도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진짜 위패를 모셨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위패를 세웠다면 이건 완전 제정신이 아닌데? 그죠? 근데 이게 아까 전에 그 유흥업소에서 아내를 화장해서 바다에 뿌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내 시신을 지금 못 찾을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미 다 화장까지 해서 뿌렸다고 하면? 그렇지. 너무 만약에 그러시면은 나쁘다.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너무 나쁘다. 그렇게 되면 이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도 못 찾을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범인의 진술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당시에 수사팀은 그것도 거짓말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제주도로 간다고 남동생에게 문자를 보낸 다음 날 남편이 경주에 있는 절로 이동하던 중에 카드를 쓴 내역이 있었는데요. 마트에서 햇빛 가리개랑 침대 시트를 산 게 확인이 된 겁니다. 햇빛 가리개랑 침대 시트? 야, 이거 뭐지? 그러면 아내 시신을 침대 시트로 싸서 유기하는 건가?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햇빛 가리개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차량 유리를 가리는 용도로 필요했던 것 같고요. 침대 시트는 시신을 감싸기 위해서 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경주에 있는 절로 이동하는 중에 차에 시신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차에 시신을 싣고 다녔어? 참. 그래서 범인은 잡았습니까? 네, 잡았습니다. 집에 있던 컴퓨터에 유독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본 기록이 많아서 형사들이 남편이 가입한 인터넷 아이디를 모두 추적에 걸어놨는데요. 한 P2P 사이트에서 사극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를 다운로드한 게 나온 겁니다. IP를 추적해보니 경기도 한 찜질방으로 나와서 결국 남편 손목에 수갑을 채우게 됩니다. 태평하게 찜질방에서 지금 드라마 보고 있었던 거야? 아니 아내를 본인이 살해를 해놓고 위패도 진짜 소름이 돋는데 그걸 아내 카드로 유흥업소에서 흥청망청 놀다가 결국은 드라마를 보고 앉았어? 어떻게 싫어하잖아요. 이게 말이 돼? 드라마로 지금 꼬리가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와... 아, 정말. 검거 당시에 형사들이 범인한테 찜질방에 며칠 있었냐고 물어보니 20일 정도 있었다. 딱 한 달만 채우고 죽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에이 아니지. 야, 한 달만 있다. 왜 한 달이야? 왜? 드라마 더 보고 싶었나 보지. 아, 말도 안 되는 이런 핑계 같지도 않은 정신 나간. 아, 이 피해자 남동생한테 제주도 간다는 거짓 문자를 보낸 것부터 검거 당하는 순간까지도 그냥 다 거짓말이네요. 위패 하나 왔네요, 위패 하나. 아니 30일 채우고 죽을 사람이 그렇게 교묘하게 걱정하지 마, 잘 지내고 있어, 이런 거짓말 문자까지 보낸다는 게 말도 안 되지. 진실을 기대하는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것 같고, 이제 다 뭐 피해자 탓이니 뭐 우발적이네 어쩌고 저쩌고 또 막 늘어놓겠죠. 이 예상대로입니다. 범인 입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아, 직접 했어요? 아, 진짜. 왜 살했어요? 저하고 조회수가 이렇게 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은 욕은 미세대를 욕도 했고요. 처음에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아령이 있길래 그냥 그게 화가 나서 내쳤는데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을 졸랐습니다. 다 거짓말이 다. 뻔했다 뻔했어.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질 않는 대답이네. 눈앞에 아령이 있는 것도 이 아령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앞에 아령이 있길래 했대요. 난 저기서 끝까지 자기 집안이라고 말하는 것도 가당치 않다 진짜. 아휴. 다 저도 모르게 그랬대요. 어? 저도 모르게. 지가 모르면 누가 알아, 그러면? 아내를 살해하자마자 집 앞에서 현금을 찾아서 아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모자까지 씌워서 차 뒷좌석에 시신을 실어놓고 대구로 내려가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었고요. 다음 날 경주 절에 가는 길에 시신을 안매장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시신은 알몸 상태로 발견됐고요.
아, 정말 끔찍하다. 아, 그러니까 육을 뿌려줬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했던 거네요. 저 절에 가는 길에다 안매장했으니까요. 시신을 묻자마자 위패를 세우다니 참. 아, 근데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게 절에다가 안에 위패는 왜 세운 거예요? 이게 뭐 죄책감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밝혀져서 체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내를 위해서 의패를 모시고 할 건 다 했다. 죽음을 애도했다. 이런 변명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재판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이고요. 이걸 증명해줄 목격자를 심어둘 생각으로 20대 남성과 전화번호도 주고받았지 않았는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와, 진짜. 한마디로 쇼한 거네. 결국에는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하는 본인만의 아주 꼼수의 수단이었던 거네. 그러니까 난 이게 도대체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너무너무 철저하게 자기 나중에라도 들키면은 줄여보려고 형량. 야, 진짜 나쁜 놈이네. 한 달만 채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것도 황당한 주장입니다. 아내 카드로 단란주점, 태페 마사지업소 같은 데를 10군데 넘게 돌아다녔는데요. 아내 통장에 있던 돈도 모자라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으며 총 1,000만 원을 탕진했습니다. 이후 아내 통장으로 입금된 월급까지 다 긁었었고요. 위패에 세운다고 쓴 돈은 3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근거 당시 주머니엔 500원밖에 없었는데 찜질방비 21만 원도 밀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 돈을 못 내서 더 이상 도망을 못 갔던 걸로 보였습니다. 이야. 막장이네, 막장이야. 아내를 죽이고 아내 죽인 돈으로 그 유흥업소를 다니고. 아, 근데 위패에다가는 3만 원만 딸랑 쓰고 자기는 1,000만 원을 유흥비로 다 쓴 거네. 돈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니까 그냥 잡히려고 했어 약간 이러는 것처럼 그냥 가식적이고. 그러니까 범인은 직업이 있었나요? 정체가 뭐예요? 친구 가게에서 한 번씩 가구 설치 기사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럴 줄 알았어요. 입만 벌리면 다 거짓말이었구나. 아, 완전. 거짓말로 한 여자를 속여서 그 아내한테 빌부터 살려고 했던 것 같아. 맞아. 참 거짓말이 무섭다. 그거 하나 덮자고 같이 살던 아내를 살인까지 하다니. 우리가 이런 그 유형의 보통 신문을 위장한 사건의 범인들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뱉어낸 그런 거짓말들이 다 진짜라고 믿고 살고 있는 그 음대생이라고 학생증을 위조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단순히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을 우리가 이제 공상허언증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허언증하고는 좀 달라요. 거짓말을 만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이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플리 증후군은 불안하거나 가책을 느끼지 않고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당장에 처한 상황만 대처하는 습성이 있어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사기 범죄나 이런 살인 범죄까지 이어지는데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책감도 없고 불안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진짜 위험한 거지. 정말 위험한 거지. 그 짓으로 만든 자기 세상을 깨려고 다가오는 사람한테 대한 분노는 엄청 커지니까 범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즐겨봐 이 채널.